반갑습니다. 콘크리트 시공 중 초과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대책에 대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성제품이죠. 현장 타설 콘크리트 구분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고탈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토목 시공 기술에서 공부해야 될 큰 어떤 범위를 크게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공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 공정관리, 공사관리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시사성 문제도 있겠죠. 시사성. 그래서 토공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토공, 흙에 대한 것, 토공, 절도 성토, 절성토, 그 다음에 뭐 사면 안정, 그 다음에 연약 지반, 그 다음에 기초, 얕은 기초, 깊은 기초, 그 다음에 옹벽, 토리벽, 흙막이, 이런 것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토공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공법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교량이죠. 교량.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터널. 이런 것들 하나의 공법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댐. 댐은 흙댐이 있고, 필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도로. 도로는 좀 애매모호한데, 도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도로. 도로는 토공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공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 자, 그러면은, 아스팔트 포장은 어떤 공법적인 측면이고, 콘크리트 포장은 하나의 콘크리트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댐에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범위에 들어가고, 댐에서 흙댐은 어떻습니까? 토공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럼 하천도 있네요. 하천. 하천도 있는데, 하천은 대부분 뭡니까? 흙댐하고 같은 구조물이니까. 교량은 순수한 어떤 공법의 이야기고, 항만도 공법이지만 이것도 토공이 있기도 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섞여 있죠. 터널은 어떻게 보면은 안방공학이기 때문에 토공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로에도 하부 토공 부분이 있고 공법적인 아스팔트가 있고 콘크리트 있으니까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정관리 계약 시사성.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자, 그럼 우리가 여기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이후에 이 내용들은 거의 어떻습니까?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에 해당이 되고, 이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암기보다는 이해, 어떤 개념 파악,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특성이 암기를 잘 하는지 암기를 못 하는지, 어떤 개념의 이해가 빠른지 늦은지, 그걸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본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방향을 좀 설정하셔야 됩니다. 암기력이 무척 좋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길사교재 달달달달 암기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 문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많은 문항을 완벽한 암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대부분 이 암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비법이나 이런 거, 어떤 기법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명칭이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도 좋고 오프라인 학원도 좋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쩌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길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주고 싶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암기 잘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 특성은 암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초중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었어요. 역사 과목. 이거 역사 과목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사는 좀 그러다 우리나라 그게 좀 쉬운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이름이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암기하기가 되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전 대학 졸업할 때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교양학부라고 있었어요. 필수 과목 1학년 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사, 국사. 저는 한국사를 점수를 61점 맞아가지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겨우 통과했어요. 그만큼 저는 암기력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인데 다행히 기술사 시험 공부할 때는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쉽게 합격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기술사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암기를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제가 100% 분석을 안 해봤지만 대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가 40 내지 50%를 차지한다. 기술사 공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어떻게 정리하지 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공부할 때 참고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제된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은 시공 중 초과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자, 제가 균열 원인은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 콘크리트 시방서, 콘크리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그건 한마디로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 이걸 다른 말 표현하면 열화 방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가 나빠지는 거. 열화 현상 속에 내구성 저하, 균열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열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균열이죠. 균열, 표면 결함, 박리, 마모 이런 현상들. 열화인데 열화는 콘크리트가 나빠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열화가 되지 않는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다. 좋은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다. 내구성 속에서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이런 말을 쓰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용성과 안전성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안전성. 사용성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상태는 사용성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 결함, 누수, 물이 고이는 채수, 그 다음에 미간 저하, 그 다음에 미세한 균열들, 그렇게 유해하지 않지만 균열들. 그래서 미간이 나빠진다든가 어떤 미세 균열, 작은 균열이 발생했다든가 이러한 현상들, 표면에 결함이 생겼다든가 이러한 현상들은 전부 다 사용성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하고, 안전성은 뭡니까? 주로 내구성 문제, 내구성 문제, 내하중성, 내화학적 저항성, 내화성 이런 것들, 내마모성, 내균열 저항성, 내동결 융해 저항성 이런 것들. 콘크리트가 나빠진 요인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성질, 그것을 내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한마디로 안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면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콘크리트가 열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많은 수백 가지의 균열의 원인들이 있다. 근데 크게 보면은 큰 목적은 뭡니까? 콘크리트가 균